저는 지금 뭐 이따가 강의 시간에도 얘기할 테지만 아, 그 강화 고향에서 이제 콩새알 산지를 이렇게 일구고 온 지가 벌써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산지로서 존재하게 된 이유는 아마 둘의 조합원님들이 계셔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오늘 그동안 20년 동안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과 그리고 앞으로 이제 콩새알이 이 지역 안에서 또 두레와 함께 꿈꾸고 이루어 가야 될 그런 일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콩새알에서 이제 조합원님들에게 정성껏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는 콩새알 제품들에 대해서 소상히 안내해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물품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넓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튼 제가 그럼 제가 준비한 PPT를 띄우면서 이렇게 얘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저 혼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이게 피드백이 없으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요. 네, 네, 좀 뭐 중간중간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네. 질문 있으면 얘기하셔도 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PPT를 화면에다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화면 공유가 되었나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콩살 이야기를 한 30분간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콩살의 그 형성 과정부터 제가 옛날 사진들을 한번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스토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콩살 이야기를 한번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콩살의 이름에 대해서는 뭐 다들 알고 계시죠? 저희가 처음에 두레에 두부를 공급하려고 했을 때 할 때 포장지를 저희가 만들려고 했고 또 이제 우리 두부의 이름을 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옆마을에 사는 민화를 그리는 화백님, 김진수 화백님이 계셨는데 그 화백님한테 찾아가서 우리 두레에 공급할 두부 포장지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아래와 같은 그림, 호랑이 그림도 있고 거기 가마솥 놓고 불 때는 소뚜껑 쓰고 있는 어린 동자 모습 저를 연상해서 그렸다고 합니다만 그 그림을 그려주시고는 이제 두부 이름을 이제 콩살이라고 지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콩살이냐라고 이제 그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예로부터 이제 농부들이 콩을 심을 때 꼭 세 알씩 심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벌레나 새가 먹고 하나는 이웃과 나눠 먹고 하나는 심은 사람 먹고 그래서 이제 우리 콩새알이 처음에 시작해서 출범해서 생산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가 간직했던 마음, 함께 더불어 나누면서 살고, 더불어 살고, 모여 살고, 같이 일하며 살고, 스스로 자립하며 살고 하는 그 우리가 지향하는 그 삶의 가치들을 이 콩새알이라는 한 단어에 오롯이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콩새알 두부 이렇게 해서 이름이 네이밍이 됐고요. 나중에 이제 저희 대학 은사님이 이제 저를 찾아와서는 그 동양 철학을 가르쳤던 은사님이
콩살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한 알의 몫은 콩을 세 알 심을 때 한 알의 몫은 하늘의 주인의 몫이다 그러더라고요. 하늘의 주인께서 하늘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늘에는 뭐 물론 날 짐승 새도 있고 잠자리도 있고 뭐 각종 생물들도 있지만 햇볕도 있고 바람도 있고 구름도 있고 천둥 번개도 있고 여러 가지 우주의 기운도 있고 별빛도 있고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 하늘의 주인의 몫이고 하늘은 땅의 주인의 몫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땅에는 또 땅의 주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뭐 말씀하시면서 땅에는 뭐 두더지도 있고 땅강아지도 있고 하지만 그 무수히 셀 수 없는 그 미생물들 또 그 땅 속에 우주가 있다는 거죠. 모든 생명이 이제 땅으로 다시 이렇게 환원돼서 순환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모두 우리도 이제 다 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또 다른 생명체를 배태하는 그 땅 속에 우주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하늘과 땅을 이렇게 잇대어서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랄지 여러 무짐승들, 나무, 숲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콩새알의 의미는 천지인이다라는 우주적인 의미를 부여하시고 갔습니다만 아무튼 콩새알은 우리 동양 사람들이 우리 특히 우리 선조들이 씨앗을 심을 때 가졌던 마음 그런 농부의 마음입니다. 생명을 공경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고 우주 만물의 한 일원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주체적으로 자립적으로 살아가고 나를 세우며 살아가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저희 스스로 이렇게 홍세의 의미를 이렇게 과장해서 확대해서 간직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콩쌀은 시작은 사실은 이제 일버 생산 공동체로 시작을 했습니다. 콩쌀이 2000년도 초반에 에, 그때 제 나이가 한 30대 중반 정도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고향 강화로 오면서 고향에 있는 친구들 또 귀농한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벗하며 일하자라는 취지로 생산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아버님이 농사지었던 그 농토를 이어받아서 농사를 짓고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강화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던 친구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만났던 친구들이 이제 사진에 보는 요 5명이 있었습니다. 2000년도 초반부터 이제 교제를 나누다가 이제 일벗을 우리가 만들자라고 이제 2005년도에 결성을 했어요. 함께 일하는 친구들 뭐 이런 취지죠. 일을 벗삼아 하자. 또 누구든지 노동에서 소외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노동은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은 공동체를 위하고 생명을 살리고 뭐 내지는 우리를 주체적으로 세워가는 일이다. 뭐 이런 취지로 일버 생산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마을을 이루어서 같이 살자. 애도 같이 키우고 같이 나이 들어가고 뭐 그러면서 마을 안에서 같이 살자라는 취지로 일버 생산 공동체가 결성이 됐습니다. 어, 저는 어디 있을까요? 30대 중반의 저의 모습은 가운데 저 민복 입고 장화 신고 있는 황토색 옷이 접니다. 그때만 해도 볼만했습니다. 예. 아무튼 저희는 모여서 이제 뭐 이렇게 저 모자 쓰고 있는 게 2005년도의 제 모습입니다. 얼굴이 까무잡잡하죠. 맨날 농사 짓고 막 뭐 건축일 하고 뭐 온갖 일들을 강화 지역에서 이제 하고 저녁에 모여서 같이 이렇게 만찬을 하면서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지역 안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할까라는 그런 궁리들을 했죠. 친환경 농업을 실천했습니다. 강화는 전통적으로 쌀 농사를 많이 짓고 이제 그 사진에 보이는 건 이제 고구마인데 고구마와 쌀과 뭐 순무, 콩 이거를 공동 생산한 공동 재배를 시작했고요. 그때 이제 농법이 전부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강화에 이제 친환경 농업이 이제 본도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오리농법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을 했었으니까요.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 일벗에서 중심적으로 친환경 농업을 하다가 전차적으로 이제 농가들이 늘어났죠. 같이 하는 농가들이 늘어났고, 시설 하우스로 이제 짓고서 이제 시설 하우스 농사도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벽시를 공동 파종한다든가 벽시 열탕 살균을 한다든가 하는 작업들은 마을에 모여서 공동으로 했습니다. 친환경 농법을 저희가 열심히 배워서 지역 농가들과 함께 농약 없이 제초제 없이 화학비료 없이 농사 짓는 농법들을 우리가 같이 어, 전수하고 배우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예전에 이제 20대 초반 때 돼지를 아버님이랑 키웠었는데 그 돼지 키운 돼지우리가 이렇게 이제 황폐하게 있어서 저기를 헐고 저기에다가 우리가 그 농사 지은 것들을 좀 가공하는 가공센터를 하나 만들어 보자라고 결의가 되어서 그러면 저 돼지우리를 다 헐고 거기다가 우리가 두부 공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농사지은 두부 또 인근 농가들이 이제 농사지은 친환경 농가들이 농사지은 두부 콩들이 있어서 그 콩들을 우리가 된장과 두부를 가공해서 그거를 소비해 주자. 그런 취지로 이제 두부 공장을 차관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강화는 고구마를 우리가 많이 생산했는데 강화 고구마는 고구마 묵이 가능해요. 찰기가 있고 이제 탄수화물이 높아서 그래서 이제 묵 공장과 두부 공장을 이제 건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두부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공장을 이제 우리가 짓습니다. 5명의 우리 일벗들이 직접 공장을 허물고 거기다가 이제 새로 블럭을 쌓아서 두부 공장을 40평 되는 두부 공장을 건립을 합니다. 굉장히 고생하면서 이제 이렇게 공장을 짓게 됩니다. 모든 과정, 기초부터 지붕 마감까지 100% 저희 순수 노동력으로 저희가 공장을 건립했습니다. 거기다가 돼지 축사에서 식품 공장으로 용도 변경까지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예. 아무튼 뭐 그때는 했었던 일입니다만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깔끔하게 공장을 40평짜리 공장을 우리가 손수 지었고 이때 필요한 자금은 이제 신나는 조합, 마이크로 크레딧의 자금과 약간의 농협의 자금을 빌려서 저희가 공장을 짓고 이제 두부 시설을 갖추게 되는데 저희는 취지가 두부를 만들 때 우리는 전통 두부를 구현한다. 우리가 친환경 농업을 하듯이 어떠한 첨가물도 없이 순수하게 콩, 깨끗한 물, 그리고 천연 간수 이외에 어떤 첨가물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두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 고생을 했어요. 아무튼 첨가물이 없이 뭐를 만든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데 이제 가마솥에 끓이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품을 어떻게 제어가 안 되었고 그리고 속거품이 많다 보니까 밑에서는 직접 가열 방식으로 가열하다 보니 콩이 밑에서는 바닥에서는 눌고 타니까 열이 전달이 안 되잖아요. 누룽지 때문에. 그러니까 콩물이 잘 안 설익고 또 계속 끓이다 보니까 점점 타고 막 하는 그런 과정. 이 거품의 문제를 해결해야 됐습니다. 근데 소포제 몇 방울이면 해결이 되는데 우리는 소포제를 안 치기 위해서 이 거품 발생을 에도 불구하고 콩물을 맛있게 잘 끓이는 것을 우리가 고민했습니다. 솥을 수도 없이 버렸어요. 타워서. 결국은 이 거품을 녹여서 다시 투입하는 방식을 나중에 터득을 했어요. 그래서 가마솥에 끓이되 아주 맛있게 콩물을 태우지 않고 맛있게 잘 끓이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죠. 그래서 맛있는 가마솥 두부가 탄생했고 아까 그 김지수 화백님의 민화를 삽입한 콩새알 두부가 최초로 포장지가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무소포제 무유화제는 아마 최초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두부를 출시했는데 그때가 무소포제 무유화제를 구현한 두부는 저희밖에 없었어요. 풀무원 CJ가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무소포제 무유화제를 가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저희는 한편으로는 이제 지역 농민들과 함께 친환경 농업을 실천했습니다. 벽시 열탕 살균하는 것.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던 그 친환경 농법에 대한 관심을 보인 농민들이 같이 두 농가, 세 농가, 네 농가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벽시를 농약에 소독하지 않고 벽시를 65도 되는 따끈한 물에 한 7분 정도 살균하면 키다리병, 무자병을 싹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 전에는 전부 관행농법에서는 고독성 그 살균제를 벽시에 침종해서 그렇게 못자리를 하긴 했는데 파종 단계부터 농약에 쪄들어서 씨앗이 그렇게 있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워서 저희가 이제 전통 공법인 벽시 열탕 살균을 이제 농가들한테 보급해서 실시를 했고 점차 농가들이 참여를 많이 했고 파종하는 날은 벽시를 열탕살균 깨끗하게 따뜻한 물에 목욕부터 시키고 시작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우리 풍세알 큰 체험장에서 지역 농가들이 축제처럼 벌이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농사에 필요한 각종 농자재, 친환경 농자재를 풍세알이 보급을 했어요. 우렁이, 친환경 농업에 쓰이는 쌀 생산의 우렁이 보급, 여러 가지 뭐 그물망, 또 친환경 자재들, 뭐 유박이나 뭐 각종 거름 이런 것들을 풍세알에서 농가들한테 이제 보급했고, 각종 지원 사업이 이제 있는 것들을 연계해서 그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점차 우리 친환경 농가들이 많아졌고 한 40명 넘는 친환경 장목회로 장목반에서 장목 4개의 장목반이 형성됐고 장목회로 발전하는 양사 친환경 장목회로 발전해서 이제 견학도 다니고 교육도 하고 하는 활동들을 했고요. 한편으로는 저희가 그 지역에 있는 그 어르신들하고 이제 취약계층들 함께 이제 밭농사를 추진했습니다. 배추 절임 사업, 또 어, 이게 농가들 그 식당을 만들어서 식당 사업, 그리고 감자 하는 감자 사업, 또 된장 사업 이런 여러 가지 지역에서 지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조금이나마 이제 소득이 될 수 있는 활동들 이런 것들을 조직했고 어, 열심히 생산하고 팔로 지원하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더니 2008년도에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농촌형 사회적 기업 홍세알이 그렇게 인증이 됐습니다. 그때 2006년도부터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출발해서 2008년도에는 인증 사회적 기업이 됐습니다. 저희는 농촌형 최초의 농촌형 사회적 기업으로 우리가 지금도 이제 인정되고 있는데 예, 주로 이제 농촌의 이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이 되었고요. 사회적 기업이 되면서 많은 인원들을 더 고용할 수가 있었어요. 특히 농촌에 살고 있는 그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고용해서 그들과 함께 일들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서 콩사할의 사명은 우리는 농촌형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농촌 마을에 대한 현실 인식을 먼저 갖게 되었습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별 다를 바가 없는데 농촌은 지금도 뭐 해체되고 있고요. 인구가 점점 소멸하고 과소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고령화되고 있고 저소득층은 더 많아지고 있고요. 농촌에는 더 큰 사회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도시에도 사회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농촌의 사회 문제들 그리고 이제 농촌은 농업의 붕괴 위기나 식량 주권의 위기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고 이것이 더 확대되고 있는 20년 전에 저희가 분석했던 상황과 지금은 더 악화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농촌경제연구원의 김정석 박사님은 농촌 문제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농촌 지역의 사회 문제는 어떻게 발생하는가의 악순환의 고리를 이렇게 표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농촌에 마땅한 일자리가 없고 농촌을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탈농촌화. 그러다 보니 이제 고령화, 과소화, 또 농촌의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시장의 실패. 여기는 마트도 없고 최소한의 뭐 세탁소, 뭐 이발소, 뭐 모든 게 다 없어요. 없는 게 너무 많죠. 학교도 다 사라지고. 그것이 다 행정에서 받쳐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 서비스, 시장의 실패, 공공의 실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지역에 마땅히 필요한 여러 가지 생활 서비스들이 축소가 되겠죠. 삶의 질이 축소가 되고 그것이 탈농촌을 부추기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있습니다. 공사는 조금이나마 이제 이런 농촌의 사회 문제들에 집중해서 이것을 해결해 보자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미션입니다. 뭐 나라도 못하는 그런 거대한 미션을 설정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또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처음에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여기서 우리가 터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대대손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 거고요. 저희의 미션은 그겁니다. 농촌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사회적 문제들이, 과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뭐 누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자. 그것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둘의 형식으로 같이 해결하자라는 취지. 이 농촌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도 되고 농촌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농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는데 농촌만이 가지고 있는 뭐 경관이랄지 뭐 여러 가지 뭐 농업이랄지 모든 것이 이제 자원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문제라고 하는 지점이 오히려 자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 발상의 전환을 하자. 그를 통한 이제 농촌 공동체 재생, 신활력 공급 이런 미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사의 사업 내용은 그래서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농업 생산이 있습니다. 저희는 쌀 농사, 콩 농사, 순무 농사, 고구마 농사 이런 농사를 전담 우린 영농팀이 운영되면서 지역 농민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영하는 농장은 쌀 15,000평이 있고요. 콩밭이 한 5,000평이 있고요. 시설 하우스가 한 1,000평이 있고요. 그리고 각종 순무밭 또는 이제 그 고구마 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에서는 가공 생산입니다. 그래서 콩쌀은 농업과 가공이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5명이서 직접 블록 싸서 지은 40평짜리 공간이 지금은 한 400평 되는 공장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도 가마솥 압력 가마의 방식을 그대로 착안한 압력 가마솥을 우리가 개발해서 시설을 현대화했고 위생적으로 생산하는 시스템,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지금은 공장에서만 15명이 일하는 그런 가공 공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제 뭐 생산이 거의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생산 캐파가 많이 늘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하루 종일 한 말, 두 말 정도 생산했는데 지금은 하루에 거의 10,000모 정도 생산하는 캐파를 갖춘 시설로 갖추게 되었고요. 그를 통해서 1년에 한 200톤 정도의 콩을 지역에서 수매를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두부 공장이 되었습니다. 지역과 함께 농민과 함께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했었습니다. 강화읍에 콩새알 밥집, 친환경 두부 전문점을 내어서 취약계층 고용해서 밥집을 운영했고 우리 양산면에 식당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가 콩새알 농민식당을 개설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식자재를 생산한 식자재를 과잉 생산했거나 뭐 이렇게 조금 먹을 수는 있으나 조금 비품으로 나오는 그런 제품들 또 정품까지 해서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센터에게 저희가 무상으로 식자재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사랑방을 운영해서 우리 콩새알의 농민사랑방에서
여러 가지 친환경 인증 문제, 어르신들이 해결 못하는 그 대관 업무들, 그리고 이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일들, 행정 업무들 지원해주고, 그리고 농촌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같이 청취하고 듣고 해결하는 농민사랑방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공사안의 사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이 우선이고요. 지금도 20여 명의 직원 중에 50% 이상이 취약계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의 식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고 지역 농가의 소득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귀농인과 소농인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돕고 지원하는 일. 친환경 농업은 지금 20년째 홍세알이 이제 친환경 농업의 그, 그 지원 센터로 운영되고 있고요. 각종 친환경 수매, 판매 또는 인증 지원, 또 기술 지원, 교육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2019년부터는 사회적 농업이 매 한 거점으로 홍세알이 이제 일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홍세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해체되고 있는 마을이 점점 회춘되고 있습니다. 재생되고 있고 회춘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을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홍세알의 옆에 붙어 있는 공터를 저희가 공동으로 구매해서 거기다가 집을 우리 홍세알 식구들이 집을 한 채 두 채 직접 짓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없었어서 읍에서 새 들어 살고 했던 우리 홍세알 식구들이 이제 마을에 집을 짓고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일터가 생기니 이제 정착했고 여기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 마을에 9명의 아이들이 태어났고 살고 있고 마을 주변에 이제 이렇게 집들이 지금은 한 10채 정도의 집이 건축이 되어서 홍세알 관련된 식구들이 살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일꾼, 젊은 아빠들이 이 홍세알 마을에 들어왔고 그 젊은 아빠들은 이제 목수 팀입니다. 아빠가 파파 하우징이라는 이런 팀을 이루어서 홍세알과 연계해서 일을 하고 있고 저희 집이나 모든 뭐 공장, 인테리어 뭐 이런 것들 담당하는 우리 아빠가라는 건축팀들이 있습니다. 홍세알 제품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홍세알은 주로 콩과 관련된 제품, 또 강화 특산물을 가공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두레에 공급하고 있는 두부는 콩세알 두부, 이 두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부침용, 찌개용 두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애용해 주시는 두부입니다. 이 두부는 100% 이제 국산 콩, 주로 강화에서 나는 조금 부족하면 이제 철원이나 이제 인근 영월까지 강화부터 이제 영월까지 이어지는 그 콩 벨트가 있어요. 그쪽 지역은 굉장히 콩이 맛있고 좋습니다. 이쪽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이모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래쪽은 뭐 밀 심고 콩 심고 하다 보니까 서둘러서 수확하고 서둘러서 파종하고 이게 재배 기간도 짧다 보니 콩이 좀 완숙도가 떨어지고 좀 미숙콩도 많고 그런데 저희는 이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쪽에 콩들을 수매하기 때문에 콩이 아주 품질이 좋고 맛이 좋아요. 그런 콩을 사용하고 있고 전통 그 우리 가마솥 때부터 체득한 그런 콩의 그 뜸들임 압력솥 그 끓임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물론 소포제, 유화제, 보존제, 뭐 일체의 첨가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지를 걸르는 방식도 온비지 방식. 가장 맛이 좋고 영양분이 풍부하다는 온비지 방식. 온비지 방식이 뭐냐면 콩을 불려서 물을 넣고 갈고 나온 그 콩즙을 먼저 끓이느냐 아니면 먼저 걸르느냐 요 차이입니다. 먼저 걸른다면 냉비지, 날비지가 나오겠죠. 그리고 나온 콩물을 삶아서 두부를 만드는 방식이 냉비지 방식. 그리고 먼저 끓여서 뜨거운 콩즙을 꽉 짜서 비지를 걸러내고 나온 콩물로 두부를 만드는 온비지. 그러니까 콩즙을 끓였기 때문에 비지가 익었겠죠. 그래서 온비지 방식. 근데 온비지 방식이 따뜻한 상태에서 콩을 짜내야 콩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영양분이 풍부하게 콩물에 반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온비지 방식을 채택한다. 그리고 천연 간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연 간수는 저희가 100% 천연 간수, 저희가 신안, 뭐 마탐, 뭐 청수식품, 청수소금 이런 데에서 직접
간수를 받아서 원료를 받아서 거기서 이제 그 간수에 있는 그 유해 물질을 거르는 그런 대형 시설을 갖추고 거기에서 순수하게 천연 간수, 순수한 천연 간수, 또 오염 물질, 뭐 미세 플라스틱이나 중금속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는 그런 천연 간수를 만들어서 식품 첨가물 제조 허가를 받고 식약처에 신고하고 자가 품질 검사에서 합격된 이런 안전한 천연 간수를 저희가 사용합니다. 저희는 두부 제조 허가도 있지만 식품 첨가물 제조, 간수 제조 허가도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만든 천연 간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유화제나 기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두부의 거의 100%는 기름을 씁니다. 왜 콩에도 기름이 있는데 기름을 또 쓰냐? 기름을 또 녹이려고 왜 유화제를 쓰냐? 그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그 시중 두부는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말하자면 두부를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콩의 함수량을 늘려서 동일한 콩을 가지고 동일한 조건에서 두부를 만들어도 두부가 많이 나오는 방식으로 두부를 만들기 위해서 기름을 넣고 유화를 해서 그거를 간수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부의 수율을 높인다는 것은 두부에 물을 많이 품게 함수하게 한다는 의미고 그것은 콩보다는 물을 많이 먹는 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소한 맛이 덜하고 부드럽긴 하지만 고소한 맛이 덜합니다. 그리고 콩 영양이나 단백이 그러니까 덜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화학 첨가물을 진정한 의미에서 무첨가죠. 기름도 넣지 않는 무첨가 두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분 함량이 높고 단단하면서 부드러운 콩살의 고유의 전통 두부의 맛을 저희가 구현하게 된 겁니다. 이 콩살 몽골이 순두부는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온비지 방식의 천연 간수를 직접 냉각하지 않고 직접 사용해서 만든 두부입니다. 보통 순두부를 만드는 거는 콩물을 냉각해서 간수를 넣고 그러고 나서 그 간수가 들어있는 콩물을 뜨거운 물에 넣어서 그대로 용기째 응고시키는 그런 방식인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전통 방식 뜨거운 콩물에 두부 만들듯이 간수를 넣어서 그걸 그대로 담아낸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만든 천연 간수와 저희가 만든 그 온비지 방식의 콩물이 결합돼서 나온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아주 간편식으로 그냥 데쳐가지고 간장 소스 넣고서 그대로 후룩 먹게 되면 어떤 사람은 이걸 하루에 하나씩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신다는 분이 있습니다. 너무 건강하고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분 함량이 높고 아주 부드럽고 고소한 전통 순두부 맛을 우리가 재현했습니다.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연두부, 순두부 방식. 이게 이제 보통은 콩물을 10도씨로 끓인 콩물을 냉각해서 거기다 간수를 넣고, 이제 튜브 방식의 그 용기에다가 이제 넣고서 접합시켜서, 그래서 실링을 한 다음에 그 상태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이것이 그대로 응고가 되는 방식. 그런 방식의 순두부, 연두부도 물론 있죠. 중요한 건 이런 순두부, 연두부에 보통 사용되는 간수는 GDL이라는 간수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간수들은 그거는 뭐냐면 글루코노 델타 락톤이라는 화학 간수인데 그 간수를 사용합니다. 그 간수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조제됐기 때문에 인체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맛도 시큼시큼한 맛이 식초 맛이 나고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왜 쓰냐면 그 간수는 굉장히 함수량이 높아가지고 이게 좀 농도가 얕은 콩물도 그대로 응고시키기 때문에 수율이 좋아진다. 이게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이제 수율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첨가물들입니다. 막 밀키 마그네슘도 그렇지만 GDL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적은 콩으로 많은 두부를 만들까라고 고민하다 보니 이제 그런 공법들을 사용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천연 간수를 그대로 넣어서 이렇게 응고시키는 방식을 채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제해수 염화 마그네슘 천연 간수의 다른 이름이죠. 그거로 연두부 순두부를 만든 건 콩새알이 최초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GDL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소포제 유화제 물론 없고요. 전통 압력 뜸들임의 온비지 방식으로 생산했다. 콩물이 있습니다. 지금 출시 준비하고 있는 콩물인데 콩물은 저희가 전통 방식 요거 방식은 이제 콩을 데쳐서 콩을 맛있게 삶습니다. 한 10분 정도 콩을 삶아요. 불린 콩을 삶아서 아삭아삭하게 이제 이게 콩을 튀긴다 그러죠. 우리는 삶아서 그 아삭아삭하게 된 콩을 어, 그 세라믹 맷돌 아주 정교한 맷돌로 갈아서 그래서 나온 콩즙을 한 100메시 정도, 80메시 정도 되는 두부보다는 조금 거친 메시죠. 거친 망에다가 이거를 걸러요. 그래서 부지를 배출하고 약간 과립에 콩에 과립이 있는 상태로 그대로 전살균을 해서 그대로 용기, 페트병에 담아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른 공장에서는 이게 고소한 맛을 증가하려고 뭐 감미료도 넣고 견과류도 넣고 그러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진하고 고소한 콩물 그 자체, 순수한 물과 콩 이외에 어떤 것도 없는 그런 예전에 먹었던 그 콩국수의 맛을 그대로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병입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요리나 콩국수나 음료에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농약 두부가 이제 이거는 PB 상품으로 둘의 생협 이름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건 재료는 이제 무농약 콩을 사용했다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아까 두부랑 공법 제법은 동일하지만 이제 에, 콩은 이제 무농약 콩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면두부는 이제 두부를 얇은 포두부로 만들어서 그거를 채를 썰어서 이제 면두부를 만들었습니다. 어, 이거는 뭐 다른 공법은 동일합니다. 다만 면두부는 다른 어, 시중의 제품과 다르는 거는 보통은 이제 염화칼슘이나 황산칼슘이나 화학간수를 많이 쓰는데 면두부는 저희가 조지한 천연간수를 사용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고형분 함량이 매우 높아서 매우 고소한 맛을 구현했다는 것. 뭐 파스타나 마라탕 각종 찌개에 활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칼로리 고단백의 건강식으로 이제 많이 애용되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를 했고요. 홈세는 지역사회 조직과 많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사회적 기업이면서 사회적 농장이기 때문에 지역의 여러 가지 돌봄 기관들과 연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품 제조랑 두부랑 관련돼서는 15명의 전문가와 취약계층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사회적 농업, 특히 이제 지역 서비스 공동체 돌봄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역 농민들과 연계해서 이제 콩 생산을 직접 하고 같이 작목회를 통해서 생산해서 원물을 이제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홍세알 농장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2019년부터 사회적 농업이 되면서 저희가 돌봄형 농장으로 이렇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농업은 들어보셨나요? 어, 그 사회적 농업의 개념이 도입된 거는 아마 2000년대 초반대일 겁니다. 2000년 초반대. 계약에 기초한 노동을 수행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접 장애, 신체적 장애인들, 출소자, 중독자, 이민,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죠. 노동 통합을 지향하거나 좀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에, 여러 가지 특별한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좀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또 지역사회에서 같이 어울려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 사람들이 농장을 통해서, 농업 활동이나 영농 활동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들을 이제 사회 안에서 통합하는 그런 농업을 이제 사회적 농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농장을 사회적 농장이라고 하고
그런 마을을 돌봄 공동체, 사회적 서비스 공동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사업을 2019년부터 이제 농식품부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농업이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자연 환경과 또 이제 농업인들과 함께 사회적인 연결을 통해서 또 그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회적 농업의 기원은 이탈리아의 정신질환자 수용소의 탈시설 운동,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바실리아라는 이제 정신과 의사가 이탈리아의 그 산업화 과정에서 이렇게 배제된 사람들, 정신질환자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을 사회에서 격리를 하죠. 거대한 수용소를 만들어 놓고 그들을 집단 수용하고 거기서 10명, 20명 한 방에 놓고서 그냥 거의 사육하다시피 하는 그런 인권 문제가 발생했고요. 뭐 거의 쇠사슬로 묶어 놓는다든가 철창에 가둔다든가 뭐 이런 사진들도 봤는데 이건 이제 사람의 인권이 사람을 이제 생산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라는 그런 효용성을 가지고 판단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 그 시설을 다 없애고 그런 사람들을 다시 농촌으로 이렇게 내려보내는 그런 일이 이탈리아에서 이제 그런 운동들이 펼쳐졌고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의 탈시설 운동이 이제 받아들여져서 법으로 받아들여져서 모든 그 시설에 있는 수용자들을 마을에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어, 그 수용되었던 분들을 마을에서 맞아들이고 농업 활동에서 그들을 교육하고 재활하고 그리고 돌보고 하는 그런 통합 운동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이제 사회적 농업의 이제 효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2018년부터 이제 이 법은 아니고 시범 사업이 이제 마련이 되어서 지금 한 150개의 사회적 농장들이 육성이 되고 있고요. 콩새알은 이제 2019년도에 참여를 해서 지금 8년째 사회적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은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고 농장은 사회적 농업으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을 통합하고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사회적 농업 육성화 그 활성화 법률이 제정이 되기도 했고 올해부터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농장들은 이제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들을 포용해서 농장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제도로 확립됐습니다. 그동안 콩새알이 사회적 농업 활동들을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콩새알 농사학교는 이제 이 관내, 강화군 관내 정신장애인들 대상으로 농업 활동을 통해서 재활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정기 과정과 심화 과정과 인턴 과정과 또 이렇게 채용의 과정이 이 단계별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7년 차 진행되어서 3명의 정신장애인들이 고용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처음에 농사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일일 체험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그 중에서 이제 그 당일 체험을 통해서 이제 정기 체험으로 가는 분들이 생기고 주 1회 정기 프로그램을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제 매주 화요일 날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농업 활동을 같이 하고 그 중에서 이제 농사에 관심이 있거나 이제 농업을 통해서 재활해야 되겠다는 분들이 심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심화 과정은 이제 주 2회로 횟수를 늘려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 2회의 심화 과정이 지나서 아무래도 나는 콩새알에 취업을 해야 되겠다. 농사로 한번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분들이 인턴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인턴 6개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되겠다 하면은 이제 우리 콩새알과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콩새알 직원으로 일하게 되죠. 3명이 지금 정식 인턴으로 채용이 되었다가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농사학교는 이제 그 하우스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했습니다. 방울토마토를 재배했고,
그리고 모종 사업도 했고요. 그리고 노지는 고구마 재배를 했고 방울토마토와 고구마와 수무 농사 물론 두부 체험 좀 간간히 두부 체험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고구마는 자신이 생겨서 이제 고구마 농장을 좀 확대했고요. 농장 안에서 다양한 그 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됩니다. 천연 염색을 한다든가 각종 그 교육 프로그램을 한다, 치유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팜을 만들었습니다. 500평 스마트팜에서 이제 모종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나무 모종을 심어서 이제 그 가문비 모종을 한 2만 개 심어서 이제 이분들을 에,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가족농장은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가족농장, 특히 이제 장애인들과 톱밥 농사를 같이 진행하는데 장애인 가족들, 엄마, 할아버지, 형제들과 함께하는 주말 텃밭 농사. 강화에는 이렇게 좀 조선 가정이나 편부모 가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장애인 가족들과 함께 주말 텃밭 농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강화군 이제 특수교육지원센터랑 연계해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활동들을 합니다. 그 부모님들 따로 모여서 이제 뜨개질도 하고 아이들 놀이도 농장에서 놀이도 하고 도예 체험이나 각종 체험 활동을 하고 김장도 심고 그래서 우리 동네 사는 우리 유재라는 친구인데 2018년도 5월달에 3세인데 작년에 9세로 다 우리 농장에서 아주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 친구. 달팽이 농장은 지역에 있는 이 강화 그 북부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 농장에 와서 수업을 하는 겁니다. 각 학교에 한 두세 명씩 분포되어 있는 이 발달장애 우리 아동 친구들이 교실에만 있지 말고 어, 이게 나와서 그 친구들이 학교 몇몇이 나와서 같이 연합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같이 조성한 이 텃밭 농장, 정원 농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근에다가 농장을 했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화단 가꾸기, 텃밭 만들기, 원예 프로그램, 놀이교실, 자연공예, 미술 활동 이런 활동을 진행했고 농들에는 우리 친환경 장목반 20년 전에 결성된 그 어르신들이 지금 돌아가시고 나이 드시고 막 이래서 그래도 이분들이 농사 짓기를 원해서 이제 같이 농사를 도와드리자 해가지고 공동 모짜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홍사리 큰 돈 하나를 내어서 거기다 같이 힘드시니까 젊은 사람들 불러 모아서 같이 공동 모짜리. 이거는 며칠 전에 우리가 모판 친 사진입니다. 그래서 한 20여 명이 함께 모여서 모판 파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논에 나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목 반장이었던 우리 이영식 우리 반장님께서는 치매가 오셔가지고 근데 농사를 계속 짓길 원하셔요. 그래서 저희가 논 갈아드리고 모내주고 벼벼주고 하는 과정, 1년의 과정을 하고 이분은 그래서 물고 관리를 한다는 거 농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합니다. 거기에 청년들이 결합돼 있습니다. 같이 결합해서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우렁이 받으러 오신 우리 아버님이랑 지금 거의 86세신 우리 어르신인데 아직도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렁이 받으러 경기 끌고 오셨어요. 우렁이 드리고 이제 친환경 농업을 진행하는 모습이고요. 우리 장목반원들 우렁이 수령하는 모습들 또 이제 다락논이나 아니면 적은 논, 빠지는 논, 쓰러지는 논은 그 지역에서 잘 안 비워주니까 저희가 콤바인 2대를 사가지고 그거를 농사를 이렇게 쓰러진 벼 이런 벼를 아무도 안 해주는 이런 작업을 저희가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비용을 좀 받고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돌봄 농장은 이제 여기 그 강화노인부센터의 치매 어르신들이 정기적으로 콩셀에 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소풍도 하고 놀다 가는 그런 프로그램. 어, 이분들이 이제 농촌에 오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농작업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치매가 어, 그 농업 쪽은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콩 고르기, 뭐 마늘 심기, 파다 등기 이건 너무너무 잘하시. 와서 이제 놀고 가고 홍세알은 그런 농장 전체를 이제 이렇게 돌봄형 농장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스마트팜도 만들었고요. 모종 사업도 했습니다. 일자리도 만들고 홍세알 농장과 연계되어 있는 이제 지역 기관들이 있습니다. 홍세알은 경인 지역의 이제 거점 농장입니다. 말하자면 사회적 농업을 확대 보급하고 지원하고 발굴하고 이제 하는 그런 것을 농심부로 위탁받아서 그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인의 사회적 농장을 저희가 확대하는 일도 함께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콩새알 돌봄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이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사 지역을 우리 케어팜과 돌봄 농장과 또 콩새알 공장과 또 지역 돌봄 체제를 구축해서 양산면에 계속 살아가기 좋게 계속 여기 살던 분은 계속 여기 다른 데 떠나지 않고 AIP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왜 지역사회 계속 거주 내가 살던 고장에서 내가 친숙한 사람들과 함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가면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의료, 보건, 뭐 여러 가지 해결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스스로 구축해 가면서 그거를 해나가자. 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장뿐만 아니라 식당 또는 여기 와서 체류할 수 있는 게스트 하우스나 뭐 또 그 돌봄 센터들, 뭐 방문 간호, 방문 요양, 뭐 재택 의료, 뭐 여러 가지 체제를 구축하려고 전문가들과 결합해서 일들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홍새알과 홍새알 주변의 마을, 우리 마을이 에, 살기 좋고 또 뭔가 일할 거리가 있고 그리고 내가 좀 아프거나 힘들어도 이렇게 같이 돌볼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마을, 그런 돌봄 마을이 되어가는 것이 우리 홍새알의 꿈입니다. 아마 몇 년 후에는 이것이 또 공동 주거단지도 만들어서 우리 콩살 마을이 좋아서 오고 싶은 분들이 와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나갈 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쳤습니다. 예, 그 거의 1시간 동안 말씀해 주신 그랬습니까? 50분 걸렸네. 예, 그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그 사전에 그 질문이 한 8개 정도 제가 전달해 드렸잖아요. 네. 예, 그 질문 일단 답변을 해주시고, 질문 들으시면서 또 궁금하신 점은 조합원님들께서는 이 채팅창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대표님께 전달해 드려가지고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질문이 8가지가 들어왔습니다. 두부를 만들 때 양잿물이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콩새알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양잿물은 예전에는 뭐 이렇게 그 거품 제거나 뭐 이러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이 양잿물을 지금 사용하는 두부는 이제 어디에도 없죠. 양잿물 사용하지 않고 두부를 만들 때 들어가는 그 원료는 콩, 물, 간수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다른 두부들은 뭐 거기다가 화학간수 있죠. 이렇게 화학간수나 기름이나 각종 이렇게 수율을 높이거나 풍미를 증대시키는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지만 홍새알 두부는 이제 콩, 물, 천연간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보존제 이런 것도 없고요.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 2번 질문은 이제 100% 국산 콩으로 만드는가? 이거는 뭐 저희는 뭐 그 수입콩이 1도 없습니다. 아니 수매하다가 수입콩이 이렇게 섞여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라고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절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어, 그 수입콩은 저희가 그 수입콩을 받는 통로가 있어요. 연식품협회라든가 아니면 AT에서 이제 받는데 그건 다 기록에 남아요. 기록에 남아서 수입콩은 어떤 공장은 수입콩과 국산콩을 이렇게 겸하는 공장도 있긴 하지만 그런 데서 혼입이 될 수 있죠. 그런 데는. 근데 저희는 일체 수입콩을 받지 않는 공장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경로도 잘 모르고 수입콩이 들어오는 경로도 모르고 저희 농가로부터 직접 수매해서 저희가 농사 지은 것 플러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농가들로부터 수매했기 때문에 수입콩이 섞여질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 두부를 만들 때 사용하시는 응고제는 무엇인가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우리는 신안에서 난 소금에서 소금이 이제 그 공기 중에서 자연적으로 녹아 나오는 물질이 있어요. 나는 그 소금의 눈물이라 그러는데 예전에는 그 소금자루 똑똑 떨어지는 물 있죠. 그거 종발에 받아가지고 간수로 쓰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물입니다. 그것은 소금물이 아니에요. 소금에서 녹아 나온 물, 소금이 공기와 만나서 나온 물의 주성분은 염화 마그네슘 성분이에요. 물론 이제 간수에는 염화 마그네슘만 100% 있진 않지만
황산칼슘이나 염화 나트륨도 물론 뭐 여러 가지 물질이 있지만 주 성분이 염화 마그네슘인데 그 염화 마그네슘이 단백질을 응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천연 간수.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연 간수라고 해서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미세 플라스틱과 중금속, 비소, 카드뮴, 중금속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있을 수 있어요. 바닷물이 오염돼. 그래서 그거를 대형 정수기에다가 그 필터링을 합니다. 멜트 브라운 필터, 뭐 카본 필터 해서 세 가지, 네 가지 필터링을 거쳐서 이제 순수한 그 반수를 뽑아내고 그거를 이제 자가 품질 검사를 받아요. 유해 물질 검사를 받아서 합격 그래야지만 사용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주기적으로 검사하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네 번째 동네에서 두부 만드는 분은 액체와 고체를 녹인 것을 섞어 쓰시던데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하는 질문인데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화학간수들이죠. 화학간수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화학간수는 황산칼슘이라는 간수예요. 우리가 석고라고 하는 거죠. 그걸 물에 녹여서 그거를 두부에 넣으면 두부가 응고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염화 마그네슘도 화학적인 방법으로 정제되고 제조된 간수가 있긴 해요. 우리는 천연 간수로 주 성분이 염화 마그네슘 간수 쓰지만 화학적으로 조제된 염화 마그네슘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얘기했던 GDL 아주 수율이 좋게 나오는 글루코노 델타 락톤이라는 간수를 많이 쓰고 또 유부 만드는 데는 이제 염화칼슘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초도 쓰기도 하고요. 김치 국물도 시큼한 것도 두부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러 간수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이제 그 하얗게 된 백색 가루를 물에 녹여서 간수로 사용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 같죠. 그건 화학 간수의 일종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 콩이 암 환자에 좋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먹어도 괜찮아요? 많이 먹어도 괜찮나요? 예, 맞습니다. 콩은 그 항암 효과가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콩이 가지고 있는 이소플라본은 강력한 항산화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부를 많이 드시면 어, 그 항암 효과가 있다. 암을 예방할 수 있고 암을 뭐 암세포를 이렇게 억제하는 그런 물질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소플라본은 천연 에스트로겐이라고도 합니다. 여성 호르몬의 일종인데 그래서 갱년기 이 여성들의 갱년기 치료제로도 활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골다공증에도 좋다고 하고요. 에, 그리고 이제 심혈관계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에스트로겐이 왕성한 그 좀 젊은 여성들한테는 에스트로겐 양을 조절해 준다 그럽니다. 에스트로겐 그러니까 그 이소플라본은 그 여성들의 그 여성 호르몬을 이렇게 제어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고 항암 효과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많이 드셔도 되고 일본의 그 천연 간수를 통해서 두부나 순두부를 많이 먹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은 굉장히 장수 마을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 암이 안 걸리면 이제 수명이 길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장수 마을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 콩과 두부에 집중하게 된 계기는 아까 내가 설명 중에 얘기했습니다. 저기서 콩농사를 짓고 우리가 이제 일부 생산 공동체가 조금이라도 소득을 좀 더 우리 높이고 또 지역에 이제 콩농가도 돕고 하는 그런 일로 그런 계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냉동 두부 개발 계획이 있으신지? 냉동 두부 개발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만약에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냉동 두부를 냉동시키면 두부의 질감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렇게 해면질처럼 뽀송뽀 이렇게 아주 특이한 질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일반 두부 같지 않고 또 그 맛이 굉장히 씹는 맛도 그렇고 고소한 맛도 그렇고 이제 그 맛을 즐기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부를 그대로 얼려서 다시 해동을 하면 그 기존 두부와 아주 다른 색다른 질감의 두부를 맛볼 수 있는데 만약에 필요하면 저희가 어, 개발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8번
홍살 두부만의 좋은 점들이 궁금합니다. 이건 앞서도 다 설명이 됐던 것입니다. 일단 무첨가 두부라는 것, 그리고 수율을 증대하기 위해서 기름을 섞어서 밀키 마그네슘 공법을 채택하지 않고 주걱질 방식의 전통 두부로 구현해서 단백질 함량이 풍부하고 좀 더 고소하고 그런 전통 두부를 구현했다. 아마 전 부부 시장이 밀키 마그네슘으로 99%다 갔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이 두부를 유지를 할 겁니다. 전통 두부. 예전에 일본 사람들이 조선 두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일본 사람들은 이게 푸딩처럼 아주 부드럽고 입에 살살 녹는 맛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개발된 게 일본에서 개발된 그런 밀키 마그네슘, 연두부 같은 두부 이런 거는 수율이 매우 높은 적은 콩으로도 두부를 많이 만든 이런 두부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장악을 했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조선 두부 이렇게 다소 이렇게 단단하면서도 씹는 맛도 있고 고소한 찌개에 넣어도 좋고 부쳐 먹어도 좋은 이런 두부 하나는 있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풀무원에도 단단한 두부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됐더라고. 한 모양 5천 원짜리 고가의 단단한 두부가 있습니다. 그런 매니아가 예, 이런 콩살의 두부는 두부의 강점이라고 저희는 수율이 낮은 것이 오히려 강점이 되는 아까도 했지만 문제가 자원이 되는 약점이 강점이 되는 이런 두부라. 질문은 다 한 것 같은데 제대로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대표님 그 채팅창으로 추가 질문을 두 분이 아, 예, 예.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카톡 올려드렸는데 하나는 이제 콩비지 마을의 체험, 콩살의 이제 체험을 가볼 수 있는지하고 이제 뭐 네. 관련된 단기 교육 같은 걸 설명해 주시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계신 이제 콩살이 일단 조합원 둘의 생협 조합원 자랑스럽고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 활동 중에 뭐 어려운 점이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신지 여기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콩살은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명까지도 와서 콩살의 두부 체험, 두부를 직접 맷돌로 갈아보고 콩물을 끓여서 간수를 넣어서 몽골이 순두부를 먹어보고 시식하고 그 몽골이 순두부를 눌러서 두부를 콩살 두부를 만들고 틀에 넣어서 만들어서 포장까지 체험용 포장기까지 따로 마련해놨어요. 그래서 포장해서 가져가게. 그 전 과정을 우리 조합원님들과 함께 진행하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게 그 두부의 우리 두부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저희가 거기 체험 과정에서 담아서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체험비는 25,000원. 네. 두부를 넉넉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럼 저기 많이 대표님 와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대표님 콩에 최소 대한 30분 정도가 가신다고 하셨는데 어, 그러면은 뭐 최소는 한 몇 분 정도가 가실 수 있을까요? 최소는 뭐 10명 이하도 좋아요. 또 10명 이하도 괜찮고. 예. 10명 이하도 괜찮고 봉고차 하나 저기 뭐 그 스타렉스 하나가 몇 명 타죠? 막 9명, 8명, 9명 타잖아요. 그죠? 그 단위로 오셔도 되고요. 한 근데 뭐 뭐 한 두세 명 3-4 이렇게 분이나 안 되겠죠. 그죠? 2-3 명은 곤란하고 한 4-5 분은 괜찮은가요? 저랑 일정이 잘 맞고, 예예. 예, 한 10명 전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예예. 뚜렷한 사유가 있고, 우리는 예. 저는 좋아하는 만나는 거 좋아하니까. 예. 그리고 그다음 질문은 좀 어 속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신지. 지금 가장 문제는 저희 콩사리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 지금 요즘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콩살 매출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그 우리가 8시 출근해서 5시까지 풀로 하고 잔업도 조금 하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한 3시면은 이제 이렇게 일이 별로 없어요. 너무 이제 매출이 축소되는데 그거는 뭐 시장 상황도 있지만 둘의 매출이 반의 반 토막이 났어요. 둘의.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희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한 살림에는 두부가 안 나가요. 한 살림에는 우리가 유부, 뭐 콩비지 뭐 이런 거로 이렇게 나가는데 둘에서 몽골이 순두부하고 두부를 좀 많이 이제 담당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지역 활동과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좀 많이 그게 힘든. 그래서 여기 계신 조합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아무튼 이제 콩새알이 여기까지 이렇게 지역에서 열심히 이게 달려오게 된 거는 두레가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저희 두부를 아주 부족한 저희 두부를 받아주기 시작했던 것이 두레였습니다. 특히 푸른 두레, 참 좋은 두레, 경기 두레, 요 마을 이 지역에 인천 강화 주변에 있는 어, 여러 두레에서 울림 두레 뭐 여러 두레에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에, 아무튼 너무 고맙고 그리고 저희가 더 매진해서 좋은 두부를 만들고 안전하고 좋은 맛있는 두부를 만들려고 더 분발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 이외에는 내가 어, 다른 말이 없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좋은 관계. 홍세는 언제든지 열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서 같이 교류하고 또 서로 배우고 하는 또 서로 좋은 영감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되기를 소망하면서 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